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대표적인 음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물 음식. 우리는 국물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응, 꼭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짬뽕 국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 라면 삶아도 국물 좀 맵게 해서 국물 다 먹고. 문제는 국 안에 들어간 나트륨. 국물을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짠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위를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병,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트륨의 주범으로 떠오르며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국물 음식. 과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백여 년 전쯤 우리 조상의 식사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밥과 그에 못지않게 많은 국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처럼 밥상에 국이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죠. 이 한국인의 국물 음식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받아온 국물 음식이 최근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음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한국인의 식습관 중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높은 나트륨 섭취량인데요.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음식이 국이나 찌개, 면류 등의 국물 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섭취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물 음식,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찔한 높이의 인공 암벽을 능숙하게 오르는 김성복 씨. 올해 59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그는 25년 차 스턴트맨이다. 그가 주로 맡는 역할은 자동차 사고 대여. 고난이도의 촬영인 만큼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일과는 대부분 운동으로 채워진다. 그래, 근육량이 적으면 충격 왔을 때 몸에 흡수하는 데서 무리가 팍팍 오니까, 그래서 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운동할 수밖에 없고. 뭐 말도 나옵니까? 운동 후에는 아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얼큰한 국물이 있는 짬뽕. 어떤 국물 음식을 먹더라도 그는 건더기보다 국물을 더 찾는다. 거의 다 드시면 국물은 거의 없고 건더기면 두부하고 감자하고 고기하고 이런 거 있고. 어릴 때도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우동 먹고 어릴 때는. 지금은 이제 짬뽕으로 바뀌었어요. 매운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국물을 다 비우고도 성이 안 차는지 아들이 시킨 볶음밥에 딸려온 국물까지 부어 먹는다. 국물량이 모자라요? 조금만 모자린데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먹으면 만족감이 더 있고.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는 김성복 씨. 식습관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지 하루 식단을 알아봤다. 아침은 직접 준비한 몇 가지 채소와 닭가슴살 등의 건강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 메뉴는 대부분 얼큰한 국물이 있는 외식. 특히 국물은 무조건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글쎄, 뭐 담배 힘들다면 담배도 끊었고, 담배 끊은 지도 뭐 벌써 12년 되고 이런데 국물은 잘 못 끊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물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식약처에서 국물 섭취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물을 거의 다 먹거나 절반 이상 먹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 75%를 차지했다.
그리고 국물을 거의 먹지 않거나 절반 미만 먹는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에 들어가는 나트륨. 한국인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약 2.5배이며 특히 30, 40대 남자의 경우 약 3.5배로 심각한 나트륨 섭취량을 보인다. 자극적인 국물 음식을 즐겨 먹는 김성복 씨. 나트륨 섭취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을 통한 소변 검사와 몸속 수분 상태를 알아보는 체수분 검사, 혈압 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소변 검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나트륨이 나오고 하는 걸 봐서는 거의 34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 220까지 본다 그러면은 보통 분들보다 상당히 많이 짜게 드시지 않나. 그래서 짜게 먹어도 운동 많이 하면은 땀으로 다 빠지고 빠지지는 이게 마르면 소금이 있으니까 다 빠지는구나 생각을 했어. 운동에서 나가는 거기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 맹물이 나가기 때문에 소금이 배출된다기보다는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체수분 검사 결과 나트륨 과다 섭취로 문제를 나타냈다. 몸 전체 수분량이 증가했고 불필요한 수분이 중력에 의해 다리 쪽에 몰리면서 수분 분포의 불균형을 보였다. 신장도 과다한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 콩팥 자체가 과다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에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이 지금 몇 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콩팥에 부담이 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높은 혈압. 당장 혈압약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혈압도 지금 160이 4에 109로 굉장히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심장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더 계속 가속하면서 점점 동맥경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도 예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고혈압이다. 혈관 내 나트륨 양이 증가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주변의 물이 혈관 속으로 흡수된다.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이 된다. 고혈압이 발생하면 혈관의 동맥경화로 만성심부전증, 심혈관 질환, 뇌경색 등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금은 5g 이하로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g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소금 섭취를 5g 이상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 심장병, 뇌경색 등 나트륨과 관련된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외식 메뉴 중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들 대부분이 국물 음식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음식은 짬뽕, 그 뒤로 우동, 열무냉면 등이 꼽혔다. 여름에 즐겨 찾는 물냉면은 비빔냉면보다 나트륨 함량이 1000mg 정도 많았고 흔히 먹는 찌개류에도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다. 국이 나트륨 함유량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 식생활 중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을 몇 끼마다 드시게 되면 국 한 끼 정도가 우리 권장량의 거의 60~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말이죠. 세 끼 다 국을 드신다는 거는 거의 2배 이상, 국 하나만으로도 2배 이상이시기 때문에.
박경자 씨는 2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 복용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뼈 건강을 챙기고 있다. 햇빛을 쏘려고 노력을 하고요. 좀 운동도 하고 좀 먹는 것도 좀 이게 몸에 좋은 걸로 뭐.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사골국을 끓인다. 사골국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혹시 뼈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엔 더 자주 먹고 있다. 아무래도 뼈니까 그 저기 칼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뼈에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부엌에 있는 국은 사골국뿐이 아니다. 국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박경자 씨. 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 육수는 물론 항상 두세 종류의 국이 준비돼 있다. 점심 메뉴는 새로 끓인 사골국. 언뜻 봐도 많아 보이는 소금을 넣고도 입에 맞지 않는지 좀 싱거워. 한술 더 넣어 간을 맞춘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박경자 씨의 입맛에 맞는 사골국. 염도는 권고치의 2배가 넘는 1.3%. 짠 국이지만 밥을 먹을 때는 대부분 국에 말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식사를 마친다. 국 다 남김없이 먹어. 우리 식구들도 남기면 아까워가지고 막 먹으라고 그러고 혹시 남기면 막 미워 죽겠어 그냥. 박경자 씨가 먹는 음식들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적절한 식단일까? 제작진은 박경자 씨의 식단을 전문가에게 전달해 영양 분석을 의뢰했다. 사골국을 먹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사골국은 자주 드시는 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먹지 말라 해도 땡겨요, 사골국이. 끓이면은요, 칼슘이 그렇게 많이 안 녹아나와요. 녹아 나오는 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칼슘 드시는 데는 사골은 거의 도움은 안 돼요. 하루 식단을 살펴보면 멸치, 두부, 나물 등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재료들로 구성돼 있어 칼슘 섭취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골다공증 있을 경우에 한번 1000mg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칼슘 되게 많이 드셨어요. 양으로 치면 한 1500mg 가까이 드셨으니까 양 자체는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골고루 드신 것도 좋으셨고. 충분한 칼슘 섭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15,000mg에 달하는 엄청난 나트륨 섭취량 때문이었다. 나트륨 섭취가 과잉일 경우에 몸에 있는 칼슘을 빼내갖고 소변으로 많이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인다. 나트륨은 몸 안에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과 함께 빠져나가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 또한 증가한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뼈가 약해지며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로 칼슘 섭취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10g에서 5g으로 줄이시게 되면 하루에 칼슘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영분 씨의 밥상에도 끼니마다 국이 빠지지 않는다. 오늘 저녁 메뉴는 북엇국. 짠 음식을 좋아하는 최영분 씨는 오늘도 새우젓을 듬뿍 떠서 간을 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요리할 때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에 간을 맞춘다. 글쎄 항상 좀 적게 넣는다고 하는데도 좀 싱거운 맛이 안 나니까 자꾸 더 넣게 돼요.
북엇국의 염도는 1.2%로 권고치의 2배다. 그녀의 식탁에 국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물김치. 늘 있어요. 언제나. 이제 제철에 나오는 거 항상 국 없을 때 이걸로 먹어. 그냥 먹으면 목에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빡빡하고. 맛보면 싱거우면 맛이. 최영분 씨와는 다르게 딸의 입맛에는 엄마의 요리가 늘 짜게 느껴진다. 짜다. 난 괜찮은데. 엄마 때문에 나도 짜게 먹는 거. 좀 남으면은. 반쯤 먹고 나면 남은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그녀의 식습관. 밥을 말자 불과 몇 숟가락 만에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최영분 씨가 찾는 것은 위장약. 위염, 소화불량 등 위장병을 달고 산 지 벌써 20년째라는 그녀는 식사 후 습관처럼 약을 먹는다. 소화가 좀 안 되는 듯하고 한번 체하면은 한 2, 3일 정도를 못 먹고 그러다 또 이제 회복되면은 또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체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돼서. 국물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나트륨 섭취량을 알기 위한 소변 검사와 위 내시경으로 최영분 씨의 위 상태를 알아봤다. 내시경 결과 식도와 위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출혈 흔적과 백태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 밥을 말아서 급히 먹는 식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씹으면서 이 입안에서 음식물하고 침이 골고루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시작되는 게 위가 아니고 사실 입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국에 말아서 혹은 물에 말아서 급히 먹게 되면은 침도 묽어지거든요. 그렇죠? 침 안에 있는 침도 하나의 굉장한 소화작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아가지고 급히 먹다 보면은 사실은 식도로 음식도 넘어가지만은 공기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기, 연, 하라고 그러죠. 공기도 같이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금방 부풀어요. 빵빵해지면은 우리 풍선 바람 새듯이 위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역류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밥을 오래 씹으면 소화액인 침의 프티알린이라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며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다. 1차적으로 분해된 탄수화물은 위와 소장에서 대부분의 소화가 이루어진다.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소화액에 의해 탄수화물의 분해가 이루어지고 분해된 탄수화물은 소장으로 내려가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 다시 분해되어 흡수된다. 그러나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1차적으로 입안에서 침에 의한 탄수화물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에서도 소화에 방해를 받는데 위로 내려온 음식물은 위산에 의해 분해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흡수 속도가 빠른 물과 함께 섞여 소장으로 보내진다. 소장 내 소화 효소들도 묽어져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한다. 이것이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다.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에 밥을 말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 시간이 2.5분 짧았으며 80g 정도 더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도 낮추고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만큼 최영분 씨의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짜게 먹는 습관. 이런 위축성염이나 장상폐하생이 24시간 소변을 받아오신 거를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소금으로 치면은 한 12g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권고량보다는 많이 드시는 거죠. 좀 짭짤하게 드신다고 볼 수 있죠. 최영분 씨의 위는 전반적으로 부어 있으며 위의 점막이 긁힌 듯이 길게 깎여 있다. 또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염증과 쓸개즙이 역류한 것도 관찰된다. 모두 짠 음식에 의한 미란성 위염이다. 짠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위를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없어지면서 훨씬 그런 공격인자들, 위산이나 펩신 같은 공격인자들이 위 점막 세포들을 훨씬 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짠맛에 길들여져 있을까?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짠맛 미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 가지 염도의 콩나물국을 하나씩 맛보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콩나물국을 선택해 짠맛에 대한 미각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걸로 할게요. 맨 처음에 먹어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네. 네, 지금 이거는 가장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입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입맛으로 드실 경우에는 분장량이 2배 이상을 드시는 8시부터 거예요. 짜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평상시에도? 나는 내 입맛에 맞게 먹고 우리 식구들은 다들 괜찮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싱겁고 맹탕 같아서. 네, 보통은 본인이 싱겁게 드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재보면 약간 짜게 드시는 편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약처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짠맛에 대한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75%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짜게 먹는다고 답했다. 나이가 들면 짜게 먹는 성향은 더 강해진다. 혀에서 짠맛을 감지하는 맛봉오리가 노화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50세가 되면 짠맛에 대한 감각이 5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짠맛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고 같은 양의 소금을 치더라도 싱겁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 즐겨 먹는 국물 음식으로 라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라면에서 섭취하는 나트륨도 심각하다. 10대와 20대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두 세대에서 나트륨을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보면 상위권 음식 중 대부분이 국물 음식이며 그중 가장 높은 순위가 라면으로 나타났다. 라면을 국물까지 모두 먹는다면 섭취하는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100%에 육박한다. 면만 먹었을 경우보다 무려 4배 많은 양이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과 잦은 외식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젊은이들. 젊을 때 짜게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짜게 먹는 정도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는 그 기울기가 1 정도 된다면은 20대, 30대에서는 그 기울기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에서 혈압의 증가는 훨씬 많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혈관의 노화는 19살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짜게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고혈압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병,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그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온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초밥과 김밥은 10도, 물맛은 13도, 그리고 국은 50에서 60도, 또 찌개나 전골은 95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과 찌개의 경우 각각 이 온도에서 음식 재료와 수분이 가장 잘 융합이 되고요. 양념도 자기 맛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짠맛은
37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며 온도가 높을수록 짠맛을 느끼는 강도가 둔해진다고 합니다. 보통 뜨거운 상태에서 먹는 국과 찌개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음식을 식힌 뒤 먹기 직전에 간을 하는 것은 짜게 먹지 않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국물 요리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평소 짭짤하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를 좋아했던 박종현 씨. 그녀는 얼마 전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마련했다. 요거는 시금치, 요거는 건대 국 끓여 먹는 거요. 요건 상추, 요건 치커리. 그녀의 식탁의 국은 여전히 빠지지 않는 메뉴. 하지만 국 간을 할 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싱겁다가 조금만 더 넣으면 꼭 짜요, 이게. 양이 이제 고기선은 조절이 안 돼.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싱겁게 먹기로. 싱거운 대신에 반찬 하나 더 먹기로. 다른 반찬을. 예전엔 국과 김치만으로 식사를 해결했었다는 박종현 씨.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식탁은 채소로 가득하다.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최대한 양념을 하지 않고 먹고 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려고 노력한다. 혼자 하는 식사지만 그녀의 식사 시간은 17분. 박종현 씨가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다. 혈압약에 이어 위장약까지 먹게 되면서 국을 자주 먹는 습관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오후 1시 점심시간. 메뉴는 물김치국수. 국수를 만들 때에도 전과 다르게 과일과 채소를 듬뿍 썰어 넣는다. 국물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박종현 씨가 고안한 방법이다. 건더기를 많이 먹고 국물을 조금만 잡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물이 간이 더 많으니까 싱겁지 않을까 싶고 말아먹는 방법보다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그냥 밥 따로 국 따로 떠먹으면서 그 중간에 야채를 또 섞어서 먹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고치기 힘든 식습관. 그렇다면 국물을 먹으면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소금을 저염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마늘과 녹차, 버섯, 그리고 파래가루 등을 갈아 소금과 섞어 사용하는데 비율은 소금 대 천연가루를 1:1 또는 1:0.5로 섞어준다. 소금으로 간을 했을 때보다 염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욱 깔끔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 집에서 천연 재료를 갈아서 그걸 소금에다 더해갖고 쓰시면 염도는 떨어지고요. 그 재료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맛성분들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맛도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와요. 그렇다면 찌개와 국에 흔히 사용되는 된장은 어떻게 염도를 낮출 수 있을까? 콩가루, 버섯가루, 과일 주스, 마늘 등의 재료를 된장과 함께 섞어주면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재료를 섞으면 염도는 떨어지지만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추장 역시 된장과 마찬가지로 과일과 두부 등 다양한 재료들을 첨가하면 저염 고추장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일하고 두부를 이용하시면 염도는 떨어뜨리면서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당도가 약간 높은 과일들을 갈아서 양념에 넣으시면요, 단맛 때문에 매운맛도 훨씬 더 감칠맛 나게 느껴지시고, 그리고 두부 때문에 간은 잡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염으로 만든 음식은 염도와 맛에 있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일반 된장과 저염 된장을 이용해 된장찌개를 끓여봤다. 겉으로 보기엔 색깔 차이가 뚜렷한데 눈을 감고 시식한 결과는 어떨까? 첫 번째 먹었던 게 더 짰고요. 두 번째 먹었던 게 첫 번째 거보다 많이 덜 짰고 맛이 좀 더 감칠맛이 있고 좀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염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일반 된장으로 만든 찌개는 2.5%로 높은 염도를 나타낸 반면 저염 된장으로 만든 찌개의 염도는 1%로 일반 된장찌개에 비해 무려 1.5%나 염도가 낮았다. 최규용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았다. 사고 이후 하던 일도 잠시 그만두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축구를 특히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동호회도 이제 제가 다리가 다친 뒤로부터서는 이게 다니지를 못하고. 사고 당시 검사를 하던 중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최규용 씨. 사고 후유증으로 걷는 것조차 불편한데 뼈가 약해진 상태라 혹시 낙상으로 이어질까 늘 조심스럽다. 운동을 마치면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그 역시 국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 국물 애호가. 골감소증 진단 이후 최대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국도 좀 싱겁게 끓이신 편이에요? 오늘 굉장히 싱거워서 못 먹겠네요. 사실상. 국의 염도는 권장 수치인 0.5%.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는 최규용 씨.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24시간 소변 검사와 함께 골밀도 검사가 진행됐다.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봤을까? 충격적인 결과는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g 정도 소금 섭취를 하시거든요. 지금 아버님 연세에서 골감소증이 잘 없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검사한 결과로는 어쨌든 짜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 칼륨 섭취를 좀 높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칼륨은 이제 푸른 채소나 뭐 토마토, 바나나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시금치, 호박, 김, 바나나 같은 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이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사 준비로 분주한 한 병원의 사내 식당. 오늘 메뉴 중 하나는 누룽지탕이다. 이곳에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매월 한 번씩 국이 있는 메뉴와 누룽지가 있는 메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누룽지보다는 여전히 국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 끼니마다 국을 먹던 습관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어느 정도 드세요? 한 사발 반 정도는 먹어요. 라면 국물도 다 마셔버리고 안 남기고.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국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항상 식사 주문을 할 때 우리 여성분들한테 국물을 좀 더 주세요 하는 편입니다. 누룽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국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낸 아이디어가 국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에 바뀐 국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 보온가루 저희가 한 2통 정도를 저희가 소진을 했었는데 국그릇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통으로 줄였어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양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그릇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국그릇의 지름을 1cm만 줄여도 전체 곡물의 20%, 즉 50cc가 감소한다.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는 양이다. 곡물 섭취를 50cc, 매 끼마다 50cc 줄이게 되면 300mg의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물을 좋아해서 위장장애로 고생했던 최영분 씨. 건강을 위해 몇 가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국을 끓일 때에는 평소보다 채소를 2배 이상 많이 넣고 소금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청양고추로 얼큰한 맛을 냈다. 그리고 간을 할 때에도 짠맛을 잘 느끼도록 국이 끓고 있을 때가 아닌 어느 정도 국이 식은 후에 소금을 넣고 간을 맞췄다. 소금 양을 좀 적게 넣는 것 같고 맛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네요. 뜨거울 때는 입이 뜨거우니까 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국그릇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 쓰던 것보다 2cm가 작은 국그릇을 사용해 국물 섭취량을 줄였다. 작은 그릇에 국을 푸짐히 담아도 예전 그릇의 절반 정도만 먹게 된다. 작은 그릇에 있을 때는 많아 보였는데 먼저 쓰던 그릇에다 넣으니까 굉장히 양이 적어 보여요. 국에 밥을 말아 먹지 않기 위해 숟가락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할 경우 국물 섭취량은 물론 전체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사 속도는 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젓가락을 사용을 하니까 국물을 덜 먹게 되네요. 확실히. 숟가락으로 먹을 때는 밥 한 숟갈 먹고 계속 국 한 숟갈 먹고 이래 했는데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국을 안 먹게 돼요. 예로부터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국물 음식.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듯 국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물 음식에 대한 건강하고 현명한 식습관을 가질 때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조미료에도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함유된 소금의 양을 잘 알고 요리를 해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국간장이 5.5g, 그리고 된장 9g, 고추장 12g 등이 소금 1g에 해당합니다. 또 최근에는 외식에서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늘고 있는데요.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짜지 않게 요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거나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또 설렁탕과 같은 음식은 식탁에서 추가로 소금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국물을 좋아하고 또 매 끼마다 국물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물 음식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합니다.